지구촌의 다양하고 재미있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모이 세상의 모든 이야기 윤수빈입니다. 삶의 반경이나 관심사를 넓히는 일에 도전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물안 개구리처럼 보아온 것, 익숙한 것에만 만족하기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지 않을까요? 더 넓은 세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 세모이 함께 하시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파상 공세에 맞서 100일 넘게 버티고 있지만 최근 들어 전시 상황이 우크라이나에 불리하게 기울면서 비관론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현지 분위기는 어떤지 먼저 만나보시죠. 러시아는 침공 초기 키이우를 함락하기 위해 집중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이로 인해 도시 곳곳에는 터지지 않고 남은 불발탄과 포탄들이 산재해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국가긴급사태국은 폭약 전문가들로 팀을 꾸려 키이우 지역에서 150개의 폭발물을 제거했습니다. 키이우 인근의 호렌카 마을에 있는 블루레이크로 포탄이 많이 떨어져 국가 긴급사태국 잠수부들이 수중 드론을 사용해 폭발물을 찾아 수거했습니다. 또한 땅속에 묻힌 불발탄이나 지뢰들을 찾아내서 폭파시키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목숨을 위협할지 모를 불발탄들을 남김없이 찾아냈으면 좋겠네요.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인근 메레파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가 미사일 공격으로 파괴됐습니다. 이 공격으로 발전소가 초토화된 것은 물론이고 발전소 한복판에 깊이 6m, 지름 11m의 커다란 구덩이가 생겼습니다. 그 위력이 얼마나 됐는지 상상이 되시죠? Сегодня ночью было два прохода ракеты «Эскандер» со стороны Белгорода. Обломки вот вы видите. 러시아의 이번 공습은 전쟁과는 아무 연관이 없어 보이는 발전소, 그것도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의 탄도미사일 공격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였습니다. Совершенно мирный объект, никаких военных нет, никакой воен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нет, просто солнечная электростанция.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의 미사일 공습이 우크라이나에서 일상이 되어가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일까요? 핀란드에서는 최근 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지원하는 일반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유럽의 한 음악축제에서 우크라이나 6인조 밴드가 우승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이들이 또 한 번의 놀라운 일을 계획해 우크라이나를 감동시켰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아주 특별한 생일 파티가 있었습니다. 온 마을이 모두 나서 그의 생일을 축하해 주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생일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핀란드 국방부의 군사 훈련을 받으려는 지원자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지켜본 핀란드 국민은 혹시 모를 최악의 상황을 대비코자 나선 것입니다. MPK koostuu vapaaehtoisista reserviläisistä ja osaksi myös palkatusta henkilökunnasta. Me järjestämme erilaisia kursseja, jossa harjoitellaan sotilaallisia valmiuksia parantavaa koulutusta sekä varautumis- ja turvallisuuskoulutuksia.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부터 핀란드는 훈련 지원자가 급증했습니다. 국방부는 주정부의 지원을 받아 적용용 소총과 대전차 무기 사용 등 고급 과정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핀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안보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나토 가입을 공식 신청한 상태인데요. 나토 회원국들은 대체로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이를 두고 러시아는 핵무기로 위협하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핀란드 국민들의 나토 가입의 지지율은 30%에서 76%까지 급증했습니다. About joining NATO, I used to be skeptic. I didn't like that idea much earlier, but now I agree with our president, Sauli Niinistö. It's the only reasonable option at the moment. 핀란드의 군사훈련이 훈련으로 그치고 실전에서 쓸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유럽 최대 팝 음악 축제인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이 대회에서 우크라이나인들로 구성된 칼루시 오케스트라는 우크라이나 전통 미디어의 랩과 춤을 접목한 스테파니아라는 곡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들의 우승은 우크라이나 국민들로부터 우크라이나를 위한 감정적 승리라는 엄청난 지지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찬사를 받았는데요. 이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우승 트로피를 내놓았습니다. Ми плануємо продати статуетку, так? Хочемо продати статуетку для того, щоб зібрати кошти для України. Що мається на увазі? Що дуже багато є людей, які, в принципі, можуть собі дозволити пожертвувати велику суму на допомогу Україні. І от оця статуетка – це буде як додаткова мотивація пожертвувати суму на благо країні і армії. І буде от такий приз. Можливо, хтось захоче, сфоткайте всі його крупно. Ви можете його отримати. 경매는 우크라이나 TV 진행자 세히 프리튠라가 SNS에서 진행했는데요. Окей. Хлопці, радий вас бачити. Розкажіть нашим людям, перш ніж я нагадаю їм правила долучення до розіграшу панами ось цієї легендарної, в якій ви перемагали на Євробаченні, і, власне, ось цього головного призу Євробачення, який ніхто ніколи не виставляв на аукціон, а ви зробили то першими. 우승 트로피와 함께 밴드의 리드싱어인 올레 푸시크도의 핑크색 모자도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경매에서 모금된 돈 한화 약 11억 원은 세대의 항공기와 지상 관제소가 포함한 무인항공 시스템 구입에 사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 노래했던 칼루시 오케스트라의 유로비전 우승곡 함께 들어볼까요? 베네수엘라 서부 차치라주에서 생일 파티가 열렸습니다. 생일을 맞은 주인공은 후안 비센테모라 할아버지인데요. 무려 113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후안 빈센테모라 할아버지는 1909년 5월 27일 베네수엘라 타치라에서 10남매 중 9번째로 태어나 사탕수수와 커피를 재배하며 1세기 넘게 살아왔습니다. Eso es de orgullo nacional, de verdad. Sentirnos tener el hombre más longevo del mundo, de verdad. Y que yo lo visite, porque yo vivo muy cerca de él. A 2 cuadras vivo yo de él.
할아버지가 사는 도시는 이날을 매년 휴무 가능한 기념일로 지정해 할아버지를 기리기로 했습니다. 자손들과 마을 사람들이 함께하는 특별한 생일 파티에 후안 빈센테 모라 할아버지 기분이 참 좋아 보입니다. Ojalá que uno tuviera una capacidad como esa. Lo que él me dijo a mí, tener paciencia, tener mucha paciencia, mijito, y no darle rabia a uno, ¿yo? Porque la rabia enferma el corazón. 할아버지, 지금처럼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De Boerenrepubliek is rechtmatig eigenaar van 칼루시 오케스트라는 우크라이나의 음악과 문화가 얼마나 독창적인지 보여주기 위해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 참가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국가의 부름을 받는다면 우크라이나로 즉각 복귀해 함께 싸울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칼루시 오케스트라, 노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 사랑도 1등입니다. 튀니지에서는 수백 마리의 악어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악어공원이 새로운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북부 흰 코뿔소는 세상에 딱 2마리만 남아있는데요. 케냐에서는 멸종 위기를 맞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작전을 세웠습니다. 스페인 발렌시아 지역 해변에 거대한 혹등고래 한 마리가 떠밀려왔는데요. 이 혹등고래가 이 지역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튀니지 제르바섬, 이곳 악어공원에 전 세계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2002년 처음 개장한 이 공원에서는 800마리의 악어가 사육되고 있는데요. 튀니지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로 손에 꼽힙니다. 먹이를 던져주자 모여드는 악어들. 고기 덩어리를 먹어 치우는 모습이 늪지대의 포악자라고 불릴만 합니다. افتتحت عملها عام 2002 البحيرة هذه 400 تمساح نيلي جاوا من مدغشقر مولودين عام 1998 جاوا صغار لهنا كبروا لهنا لهنا تم يعني عملية التفقيس الاصطناعي فما برشا تماسح تولدوا لهنا توا الحديقة بهم أكثر من 800 تمساح نيلي بأعمار مختلفة أكبر تماسح اللي نشوف فيهم هذوما الكبار أنا أعمارهم 24 سنة. 프랑스와 모로코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한 많은 나라가 이 공원에서 악어를 사들여 간다고 합니다. هو نجم يعيش تمساح هذا نجم معدل الأعمار نتاعو حتى 87 سنة وكابتيفيتي نجم يوصل 200 سنة بالنسبة للأحجام تمساح اللي نجم يوصل 6 أمتار 800 كيلو حتى 1000 كيلو اللي يخليه معنا أكبر تمساح يعيش في أفريقيا ثاني أكبر تمساح في العالم. 이곳은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있지만 파충류를 연구하는 연구원들과 학생들의 학습 장소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Les crocodiles sont très impressionnants, surtout les gros. C'est très impressionnant. 공원 관리자들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규제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뜸했지만 가까운 미래에 방문객이 급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케냐 울페제타 보호구역에 살고 있던 북부 흰 코뿔소의 마지막 수컷인 수단이 지난해 3월 숨을 거두면서 멸종 위기에 처하자 과학자들이 체외 수정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이 북부 흰 코뿔소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마지막 2마리의 북부 흰 코뿔소는 나진과 파투인데요. 불행히도 둘 다 암컷이라 자연 임신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과학자들은 나진과 파투에게서 난자를 채취하고
냉동돼 있는 정자로 배알을 형성해 북부 흰코뿔소 대리모에게 이식하는 방식의 번식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We've done a bit of oocyte collection in Nain, for example, and Nan has developed into a viable embryo. She also has some inherent conditions, that make it very hard to stimulate her for the purposes of collecting oocytes. So, in fact, as we speak, Nain has been retired on those grounds, and so we are left with her daughter Fatu, that has been quite successful in terms of the number of oocytes collected from her and the number of oocytes, that have developed into viable embryos. So yeah, the hope really hinges on Fatu as a source of oocytes or eggs that would be used for the purposes of creating embryos. 부디 이 계획이 성공해 아기 북부 흰코뿔소에 대한 소식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스페인 발렌시아 지역 해변에 길이 14m, 무게 30톤의 혹등고래 한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이 고래의 죽음이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이곳 사람들과 특별한 인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Estamos casi seguros de que es la misma ballena. Ha ido navegando, ha ido nadando desde Mallorca hasta la costa de Valencia para acabar muriendo con las causas aún por ver indeterminadas. 구조 당시 혹등고래는 온몸에 그물이 칭칭 감겨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잠수부들이 장장 45분의 사투 끝에 그물을 잘라내 고래를 풀어줄 수 있었습니다. 재발견 당시 혹등고래의 등 지느러미에는 곳곳에 부상 흔적이 있었고 돌이킬 수 없이 쇠약해진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일주일 전 그물에 걸렸을 당시 난 상처가 몸 상태를 악화시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Estos animales van detrás de su alimento y por fuerza, al ser unos bichos que vienen del norte del mundo, del Ártico, pasan por el estrecho por fuerza y van detrás de esa comida. Entonces, el cambio climático es una respuesta que tendríamos que corroborar, pero podría ser una posible explicación. 혹등고래의 생명을 앗아간 그물은 30년 전 유엔이 금지한 불법 어구였는데요. 이번 일이 인간이 바다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So PG&E's goal is to underground 10,000 miles of power lines, starting with 175 this year in central and northern California. Undergrounding reduces ignition risk by 99%. Right now, it's about $3.75 million a mile, and as we increase the line miles every year and we scale up, we expect those costs to come down to about $2.5 million a mile by the end of 2026. This would take years upon years, and we need to be sure that the company is focusing on its compliance in the meantime. If this ever burns again, I'm out of here. I don't think I want to burn again. I'm guessing our rates are, they're going up every time I look at my PG&E bill, but I think it's something that has to be done. So we're just all going to have to pay for it.
Either that, or we're going to end up with more fires. 녹아서 없어지는 생분해성 그물은 바다에서 2년에서 5년 정도 지나면 완전히 분해돼 없어집니다. 나일론보다 1.6에서 2배 정도 비싼 가격이 관건인데요. 정부의 정책적 결단과 이에 대한 어민들의 관심이 폐그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페루 리마에서는 최초의 스페인 병원 안에 공동묘지를 발굴 중인데요. 이곳에서 찾고 있는 유골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한 손에 손가락이 5개가 아니라 6개라면 어떨까요? 일본에서 이 상상을 현실로 이루어줄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리마의 고고학자들이 이 도시에 세워진 최초의 스페인 병원에 위치한 오래된 공동묘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곳엔 병원 치료 중 사망한 사람들이 묻혀 있는데요. 잉카 제국의 마지막 통치자도 이곳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Un inmueble de mucha historia. Fue el primer hospital para españoles en la ciudad de Lima, construido alrededor de 1550. Importante porque fue el primer espacio para atender los problemas de salud de los primeros conquistadores. 샌 안드라스 왕립병원은 2007년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 건물이 심하게 파손될 때까지 고아원과 초등학교, 그리고 경찰서와 식당 등의 역할을 한 탓에 유골 외에도 다양한 유물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샌 안드라스 왕립병원의 발굴은 2020년 도심 전체를 뒤덮은 복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됐습니다. 최근에 프랑스와 일본 공동 연구팀이 기존 5손가락과 함께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는 일명 6번째 인공손가락을 개발했는데요. 실제 인간에게 장착하는 실험에도 성공했습니다. 自分の体は脳で動かせるのは知ってるけれども、新しい体っていう来た時に脳は対応できるのかって、これはすごい問いとして面白いな。でだからどっちかというとこれを使って便利になろうっていうよりか脳がどうそれを受け入れるかあるいはどう変わるのかという興味があって始めました。 팔에 4개의 센서를 부착하고 인공 손가락을 장착해 연결하면 뇌에서 팔 근육으로 전달되는 전기 신호를 분석해 인공 손가락의 동작을 원하는 대로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연구진은 평균 1시간 정도의 훈련을 거치면 착용자의 뇌 역시 6번째 손가락을 진짜 신체 일부로 느끼고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단순히 손가락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개나 꼬리 등 새로운 신체 부위로 확장해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력이 부족해지자 싱가포르에서는 이들을 대체할 새로운 직원들을 찾았는데요. 이들이 모두 일당백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호주에서는 인분이 포함된 하수를 이용해 에너지도 생성하고 환경에 유익한 비료도 만들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인력 유입이 제한되면서 일부 업종이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나 건설 산업에서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기업들이 관련된 기술 채택과 자동화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휴양지 센토사 섬의 건설 현장에서는 로봇계 스팟이 진흙과 자갈을 헤치며 다닙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돌려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데요. 이는 건설회사 통제실에 생중계됩니다. There is, and especially during COVID period, we really felt that. I think things have still not got back to pre-COVID. I don't think they ever will. So actually replacing the need for manpower on site with autonomous solutions is gaining real traction in the industry.
예전에는 현장 확인을 위해 직원이 2명 필요했지만 현재는 로봇을 관리하고 배치하기 위한 1명의 직원만이 필요합니다.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에서는 이봇이 책꽂이를 돌며 잘못 꽂혀진 책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Staff need not read the core numbers one by one on the shelf, and this reduces the routine and labor-intensive aspects of this task, which is not sustainable to cope with the escalating manpower cost. 이봇은 매일 도서관 전체 소장품의 약 30%인 10만 개의 물품까지 확인할 수 있어 사서들이 일일이 책장을 살펴보는 수고를 줄여줍니다. 이 호텔을 운영하는 회사는 지난 2년 동안 로봇에 약 10만 싱가포르 달러를 투자해 현재 2대의 청소 로봇을 시범 운영 중입니다. During the pandemic, where borders are closed, it is harder to get workers, and therefore, because we are already used to using robots, it does help us to save on manpower. 로봇들은 정규 근로자들과 같이 일하는데요. 그들의 일을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더 힘들고 고된 일들 중 일부를 대신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바로 이런 일인데요. 주차장을 끊임없이 오가며 이 로봇이 하는 일은 뭘까요? 바로 모기와 같은 벌레를 잡아 퇴치하는 업무 중입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직장에서의 자동화와 로봇 공학을 장려하며 미래의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호주 최초의 바이오 고형가스화 공장인데요. 하수 슬러지로 수채 일종인 바이오차를 생산해냅니다. So the idea really came from the trucking problem, that we were sending an enormous number of trucks through the community, using a lot of diesel, and it was costing us a lot of money. 이곳에서는 건조된 하수 슬러지를 용광로에 넣어 연소시켜 나온 가스로 시설에 전력을 공급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타고 남은 재가 바로 바이오차인데요. 바이오차는 농업 분야의 고급 비료 혹은 건축 자재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시의회는 브리즈번에 있는 퀸즐랜드 공과대학교의 과학자들과 함께 바이오차의 다른 활용법도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One thing we're looking at is that we might be able to activate the carbon and use it as an odor control source, for instance. 이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된다면 다양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And it has very good mouth parts, so exactly it shreds the polystyrene, eats it, and then basically feeds the bacteria in the gut. And what we have shown is that the bacteria have enzymes encoded that can degrade the polystyrene. So what we believe is happening, it's kind of a symbiotic relationship, right? The worm first shreds the polystyrene in smaller parts, and then the microbes then chemically or basically use the enzymes to degrade it further. 국제 로봇 연맹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싱가포르에는 제조업 직원 10,000명당 605대의 로봇이 설치돼 있다고 하는데요. 1위인 한국의 932대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규모라고 합니다. 베트남에서 새로운 관광 필수 코스로 떠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기네스에 오른 이곳이 어디일지 궁금하시죠? 알제리에서는 독특한 조리법을 가진 전통 음식이 있는데요. 이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에 손님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베트남 북부 설라성 목저우에 150m 깊이의 계곡을 가로질러 두 개의 산꼭대기를 연결하는 다리가 개장했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다리가 아닌 내려다보기만 해도 아찔한 유리다리인데요. 이 다리는 총 길이 632m로 세계에서 가장 긴 유리다리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됐습니다. 베트남어로 하얀 용이라는 뜻의 바흐롱 다리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긴 유리다리는 중국 광둥성에 있는 526m 길이의 다리였는데 이 기록을 넘어선 것이죠. Chân tay kiểu nó cứ bủn rủn, không dám nhìn đấy, không dám nhìn thật. Con mồi. Nhìn hướng mà đi thì rèn luyện được sự bền vững của thần kinh của mình. Đấy, đầu tiên là khoảng nhưng mà sẽ đi khoảng độ 10 ô kính thôi là hết cái cảm giác này luôn. là vững chắc. 이 다리는 안전을 위해 다리의 바닥을 프랑스 기업이 만든 초강화 유리를 사용했는데요. 두께가 40mm인 강화 유리 3겹을 겹쳐 하중을 견뎌냅니다. 한 번에 450명이 지나가도 지탱할 수 있을 만큼 튼튼하지만 안전을 위해 하루 입장객을 500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lần đầu tiên mình đi cầu kính mà mình cảm thấy rất là sợ và toát hết cả mồ hôi ra mà không dám nhìn xuống dưới luôn, sợ quá. Nhưng mà rất muốn là vượt qua được chính mình và vượt qua được cái thử thách cái cầu. 베트남 관광당국은 코로나19 이후 관광객을 유치할 새로운 관광 명소로 이곳을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제리의 한 레스토랑. 이곳의 인기 메뉴는 메르두마라는 고기 요리라고 합니다. 메르두마는 묻혔다는 뜻의 아랍어로 땅을 파고 숯이 꽉 찬 화로에 고기를 밀봉한 뒤 무려 14시간을 익히는 요리입니다. 이렇게 하면 고기 겉은 바삭하지만 속은 육즙이 촉촉하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어때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죠? هي في الحقيقة كانت من زمان كانوا يطيبوها على الحجرة وبدات تطور الله يبارك حتى اللي حبت لينا هكا زدنا طورنا فيها درنا الله يبارك راهو بير نحطوا فيه الفحم ومن بعد نحطوا اللحم تاعنا نحطوا الفحم يشعل مليح حتى يطفى ونحطوا لي باك تاع المردومه تاعنا فيها ونخليوها تبات واحد 12-13 ساعه ونطفيو عليها. 메르두마는 콘스탄티누스 마을과 남부 지역에서 인기 있는 전통 음식인데요. 이슬람 최대 축제인 이드 알 아드하 기간을 축하하며 나누는 요리라고 합니다. 메르두마를 맛보기 위해 알제리 전역에서 많은 손님들이 이곳으로 모여든다고 하는데요. 드디어 기다리던 메르두마가 손님들 앞에 놓였습니다. يعني ماغنيفيك الله يبارك ما شاء الله. مردومه هذه صيغتها ما خرجت هنا في قسنطينة ما كناش نعرفوها وشوا حاجه قديمه بزاف عندنا يعني من الاكلات التقليديه اللي معروفه بها الجزائر. 색다른 요리법의 메르두마. 기회가 된다면 저도 꼭 한번 맛보고 싶네요. 뱀을 잡아서 파는 사람을 땅꾼이라고 부르죠. 우리나라에서는 점차 찾아보기 힘든 직업이 되었는데요. 요르단에선 뱀하면 이 사람부터 떠올린다고 합니다. 이집트의 한 도시에서는 자동차 대신 이것을 탄 사람들이 도로를 차지하고 마음껏 속도감을 즐겼습니다. 물속에서 뭔가를 잡고 있는 이 사람. 야시날 스크루시인데요. 그가 찾는 것은 바로 뱀입니다. 그의 뱀사랑은 유별난데요. 40여 년 전에 그의 아버지로부터 뱀에 대해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다양한 종류의 뱀과 뱀을 다루는 법에 대해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في أفاعي سامة في أفاعي غير سامة زاد حبي وعشقي لهم فتعرفنا عليهم هسه موجود عندنا بالأردن 37 نوع من الأفاعي
من 37 نوع 7 فقط سامات، 30 نوع غير سام، يعني تقدر بعيش معك بالبيت، بيوالف معك. الحنيش هذا بيوالف مع الإنسان. 알스크루는 집에 들어온 뱀을 잡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 다치거나 피해를 입은 뱀들도 돌보는데요. 그는 다치거나 아픈 뱀을 수의사에게 보내 치료한 후 독이 없는 뱀은 야생으로 돌려보낸다고 합니다. 또 소셜미디어에 영상을 올려 다양한 뱀 종류와 뱀을 잘 다루는 방법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تجربتي في الأردن طبعا عن طريق ياسين صقور طبعا شرح لي أنواع الأفاعي وبين لي السام من غير السام، ثم خرجنا ميدانيا لمناطق عديدة، وياسين صقور طبعا من أهالي الأردن المعروفين بالمبادرة السريعة، في الحقيقة يقطع مسافات طويلة من أجل طبعا إنقاذ الآخرين. 요르단에선 뱀으로 인해 가족을 잃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في حي الثعبان الأسود موجود بمنزل ابن أخي، وصاحت مرت ابن أخوي وإجا يركض ابني المرحوم، فوجد الحية وكتلها ويطلعها برا، لثعته بعد ما كتلها لثعته، وسعفنا على المستشفى وقدر الله ما شاء الله يرحمه. 사람들은 이제 뱀이 나타나면 뱀 전문가인 그를 먼저 떠올린다고 하는데요. 알스크루 씨, 앞으로도 뱀과 사람 모두를 구하는 일에 힘써 주시길 바랄게요. 수백 명의 젊은 이집트인들이 다양한 스케이트 장비를 착용하고 이집트 북부의 항구 도시 포트사이드에 모여들었습니다. 약 4km의 도로에 차량을 통제하고 스케이터들은 마음껏 스피드를 즐겼는데요. اللي احنا بصدد النهارده مهرجان كبير يقام لاول مره، وان شاء الله هو هيبقى المهرجان الاول لمحبي وعشاق رياضه السكايتنج. لمن لا يعرف هذه الرياضه دي التزحلق بشكل عام، بيمارس رياضه بشكل هاوي انما بيساهم من اجل نشر السياحه او من اجل تنشيط السياحه لمصر بشكل عام وبورسعيد بشكل خاص. 이 축제를 즐기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약 800명의 스포츠 애호가들이 포트사이드를 찾았습니다. كمان النهارده في ماراثون اول مره يحصل في الجمهوريه، ماراثون صراحه لذيذ، تجهيزات لذيذه جدا، الناس اللعبه بتعرف الناس على بعضها اكتر. 이 행사는 지역 관광을 홍보하기 위해 기획했다고 하는데요. 차 없이 마음껏 도로를 질주하는 기분이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네요. ভিতরে এক সপ্তাহ ধরে পানি হামাইছে, আজকে নদী নিয়ে গেছে, নদীতে পড়ে গেছে। আমরা পানি খাইয়া 3 দিনের উপাস থাকিয়া গরুর ভিতরে আমরা বাড়িতে পাই না, দরজা খুললা বাদে সড়ক গড়গাঁও তো একদম লুক আইসে যাইতো উত্তরগত নৌকা উঠতে আমরা গড়গাঁও আসি করে মানর বাড়ি দুতলা খেয়ে উঠেছি। সবার 2 তলা পর্যন্ত পানি উঠে যায়, সব তো নিচু এলাকা, আমরা খুব নিচু এলাকা, অনেকে রাঁধতে পারে না, না খাইতে পারে, 2 ও 3 ও। আর এর বাদে কালকে তো আরো 2 বিপদ গেল, নাতিনো সহতা ডুবিয়া সব পানি তোলে গেছ লাগি, তার সাংবাদিক হলেও তারাও তুবাইছে, আরো মানুষ তুবাইয়া দিছে, সেনাবাহিনীর মানুষও আছেন, সবে তুবাইতা বাইয়া দিছে, আমার আল্লাহ কেউ মরছে না।
গরদোয়ার নাই, গরদোর ভাঙ্গা নিচে গিয়া পানি। অনেকে আমরা সবাই একসাথে থাকতেছি, গরু বাছুর সব কিছু লইয়া। দিন দিন আবহাওয়া পরিবর্তন হচ্ছে, এইরকম বন্যা আমার জীবনে কখনো দেখি না। এখন বর্তমান যে পরিস্থিতি, দিন দিন খালি পানি বাড়তেছে, আবহাওয়া কোন সময় কোন ইয়ে আসে বলা যায় না। 알스크루시는 요르단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의 경험을 배우기 위해 그를 찾아올 만큼 명성이 자자하다고 하네요. 아마도 뱀을 대하는 그의 진심이 통했기 때문이겠죠?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 중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화 모나리자가 케이크 테러를 당했습니다. 누군가 그림을 향해 크림 케이크를 던진 것인데요. 다행히 유리덮개 덕분에 그림은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박물관 관계자가 바로 유리에 묻은 크림을 닦아냈지만 이미 많은 관람객이 해당 장면을 촬영한 뒤였습니다. 이 일은 여성 장애인으로 위장한 남성의 소행이었는데요. 그는 범행 후 경비원들에게 이끌려 나가면서 지구를 생각하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유럽 왕실과 귀족의 왕관을 공개하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곳에서 주목을 받는 왕관은 수백 개의 다이아몬드가 장식돼 있는 화관 형태의 스펜서 티아라인데요. 이 왕관은 다이애나 비의 친정인 스펜서 가문의 가보로 1767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이애나 비가 1981년 결혼식 때 착용하기도 했는데요. 1997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단 7번만 착용했다고 합니다. 이 왕관은 지난 1960년대 한 번 공개가 됐는데요. 다이애나 비의 결혼식 때는 일반인들에게는 사진으로만 전해진 탓에 실물이 공개되는 것은 60년 만이라고 합니다. 나사 화성 탐사선 퍼서비어런스와 함께 화성에 보내진 무인 헬리콥터 인제뉴어티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지구의 행성에서의 동력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인제뉴어티는 25번째 비행 때 704m 장거리 비행에 성공했는데요. 나사는 이때 촬영한 사진을 연결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어때요? 실제로 화성 하늘을 나는 듯한 기분이 들지 않나요?
very skilled jobs have been lost, and now we're having to, as an industry, recruit people back, train them up again to be able to serve passengers. And that just takes time. It's very easy to slam the brakes on the industry, lead to enormous job losses, but it's much harder to scale it up again when you suddenly open the doors again. 인생의 뜻을 세우는데 적당한 때는 없다. 미국의 소설가이자 수필가인 제임스 볼드윈이 한 말입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많은 목표와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한 해 중반쯤 이르러서는 흐지부지된 계획을 포기해버리고 다음 해를 기약하는데요. 하지만 목표를 세워야 하는 때가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이루지 못한 목표 혹은 새롭게 하고 싶은 일들이 생겼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 세모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